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대진대학교 단일팀으로 스리랑카에 5개월간 파견되어서 활동해왔던 단원 사회복지학과 김유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청년 중기봉사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 중기봉사단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WFK의 하위 사업으로 WFK는 개도국 현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대개도국 우호 협력관계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국내 환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이카에서 ODA로 파견되고 있는 봉사단을 통합한 브랜드입니다. 많은 해외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향후에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류에 한 줄 스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자이카나 미국의 피스코과 연계하는 연계활동 또는 대사관 활동 지원, 교민 활동 지원 같은 것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타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비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각 파견 국가별로 현지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현지 사무소에는 현지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활에 지원 가능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및 긴급 이송 시스템, 의료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완비되어 있으며 24시간 한국인 의료 상담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금이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중기봉사단은 현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6월 9일까지로 모집 대상의 경우 2020년 2월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모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1학기를 수료한 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현재 대진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일반에 9836번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시면 대학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에 대사협 심사를 거치게 되십니다. 본 프로그램은 팀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 연합 단일팀과 연합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일팀의 경우에는 한 대학에서 4명 이상 최대 6명으로 팀을 구성하여서 추천하실 수 있는 것이고 대진대학교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연합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개인 신청자의 경우에도 각각의 연합팀이든 단일팀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신청하셔도 되십니다. 대학별로 추천 인원은 최대 12명까지이고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봉사, 특별활동, 현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로 활동하게 되는 활동은 교육봉사가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활동을 대상으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파견 예정 국가는 아시아의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이 있으며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남미의 파라과이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8개국에 175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청년 중기봉사단의 파견 분야로는 각 지역의 수요마다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또 그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활동 분야가 달라지게 되지만 크게 유아교육, 일반교육, 예체능교육, 사회복지, 지역개발, 보건, 직업교육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공지사항에 올라온 모집 개요인데요. 파견 지역 수요 예시를 캄보디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다시피 2개의 파견기관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파견기관이 한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요일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실 수도 있어요. 일본 지역을 보시면 대부분 다 사회복지기관 아니면은 교육기관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활동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각각 이 활동에 필요해서 어떤 직무가 필요하고 어떤 전공을 좀 더 우대해 주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특기사항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은 팀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합팀과 단일팀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지역별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여대랑 서원대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다른 학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1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진대학교 팀을 만들었을 때 단일팀으로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고 4번 같은 경우엔 개인으로 신청했을 때 개인별로만 신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각 지역별로
요구하는 요구 자격이나 저런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중기봉사단의 지원 내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DA 사업으로 청년들이 ODA 사업을 경험하는 것을 취지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금전 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국 시 전액 다 부담되고 활동 시 지원 또한 제공되고요. 소정의 생활비 또한 지급되고 있는데 현지 물가에 따라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것처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말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들도 제공되고 있는데 의료상담 서비스나 보험 서비스 같은 것도 다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현지 사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조언 같은 거를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중기봉사단의 활동 일정인데요. 일단 6월 9일까지 대진대학교는 모집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6월 9일까지 신청을 하신다면 10일에서 11일 날 학교에서 1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학교에서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사협에서 면접심사, 서류심사, 그리고 인성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는 이제 신체검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완전히 확정되게 되고 확정된 대상자들은 20일간 국내 교육을 거친 후에 각 국가별로 파견되게 됩니다. 선발 기준은 이제 서류하고 면접 평가가 있는데 우대 조건이랑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서류 공지사항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사협 회원대학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대 조건에 포함이 되며 현지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지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 방법인데요. 대진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일반에 9836번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9일까지 마감이라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눌러보시면 대사협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되는데 대사협 홈페이지에 저 빨간 네모 표시에 활동 참여 메뉴를 누르시고 해외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월드 프렌즈 중기봉사단 6기 모집 배너를 누르시고 지원서 작성 그리고 출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저희의 이제 활동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활동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활동했던 국내 교육 사진인데 20일간 학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습 내용은 이제 ODA 전반에 대한 이해하고 국제사회 동향 이해, 그리고 현지 적응 교육하고 현지어 교육, 직무 및 특기에 관한 교육, 프로젝트 설계 교육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이제 국내 교육을 마치는 파견되면 현지 파견으로 한 2에서 3주가량의 교육이 또 진행되는데요. 현지 파견 교육으로는 또 현지어 학습 심화 과정이 거치게 되고 현지 문화 이해,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어떻게 한식을 만드는지 같은 거나 교민 만남, 또 응급처치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봉사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2개 초등학교에 파견 나갔었는데요.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쳤고 다른 대진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 체육,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여서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단 진행하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파견되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컴퓨터가 없거나 거의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 이름만 간신히 쓰거나 컴퓨터도 키고 끌 줄 모르는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이어가지고 이 학생들 대상으로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었는데요. 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권도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이 나라에서 접해볼 수 없었던 이제 구기 종목이라든가 도구를 활용한 체육 같은 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미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감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다양한 미술 도구를 접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품 지원비가 나와서 그 물품으로 다양한 미술 재료들을 구입하여서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서양 악기를 거의 다루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교음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요나 아니면 동요 위주의 수업을 그리고 춤과 함께하는 수업을 가리키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특별활동인데요. 저희는 특별활동으로 총 3가지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가 체육대회, 두 번째가 방학식 행사, 문화교류 행사, 그리고 세 번째가 광복절 대사관 행사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활동의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갔었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각각 돈을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떤 행사를 기획할 것이고 같은 거를 다 기한서를 써서 제출하면 그 비용이 제공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사나 또는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문화교류 행사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현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기한서를 제출하게 되시면 최대 10,000불까지 지원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학습권 보장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요. 해당 주제로는 이제 재난으로부터 안전, 부상으로부터의 안전, 침입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놀이시설의 안전 총 4가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사무실에 저희가 PDF를 드릴 테니까 저희 학교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PDF 파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견 종료인데 이제 파견이 종료되시면은 코이카로부터 증명서를 제공받고 후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취업 지원이라던가 향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멘토 멘티 같은 게 연결돼서 향후에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첫 번째로 주거는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주거 같은 경우엔 저희는 이제 현지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주거였는데 저쪽 사진에 보시는 게 저희가 살았던 집이에요. 코디네이터 분들이 여러분들이 파견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일단 안전이기 때문에 주거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한국보다 좋은 집은 물론 아니에요. 전기가 가끔씩 끊길 수도 있고 수도가 끊길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좋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말씀드립니다. 현지어를 못하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갔던 스리랑카의 인사말이에요. 저희 때 스리랑카에 28명이 파견되었는데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가 그냥 가서 국내 교육에서 처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가 아니면 부담 갖지 않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지에서도 물론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의 한계는 있지만 한식을 만들어 먹거나 대부분 한식을 만들어 먹고요. 또는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서 뭐 배추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김치도 담그기도 하고 또 현지 재료로 한식을 어떻게 응용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는 방향으로 5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향해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